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오기탱크 저장소 네 번째 강의를 하겠습니다. 교재 197페이지에서 202페이지의 내용입니다. 계량장치, 위험물의 양을 측정하는 장치가 계량장치죠. 안에 이제 위험물 탱크 안에 위험물의 양이 얼마나 지금 들어있는지를 측정하는 장치가 계량장치입니다. 이 계량장치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는데, 계량장치 종류는 이렇게 이 기준에는 종류를 이렇게 열거를 하고 있습니다. 기밀 부유식 계량장치, 전기를 비상하지 않은 구조의 부유식, 전기 압력 자동 방식, 이런 종류를 열거하고 있는데, 이 이외의 방법도 있겠죠. 그러니까 계량장치를 등 이외의 장치를 선택해도 된다, 이렇게 좀 기준을 열어 놓아야 되겠죠. 이 이외의 장치를 설치하면 어떡할 겁니까, 그죠? 근데 현장에는 소규모의 탱크는 그 기밀 부유식과 유리 게이지를 이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가장 설치 비용이 적게 들겠죠. 계량장치 종류의 선택은 그 설치자가 판단을 해서 이제 어느 종류를 해야 될지를 판단하는 거죠. 이게 이제 계량장치입니다. 이건 이렇게 계기 지시침이 이 숫자가 1, 2, 3, 4, 5, 6 이렇게 계기 지시침이 이렇게 가리키고 있죠. 그리고 오개 저장 탱크의 주입구, 그러니까 오개 탱크에 기름을 넣는 곳을 주입구라 하죠. 빼내는 것을 인출구라 하겠죠. 주입구도 이제 비동 탱크로 연결을 해서 이제 주입을 한다든지 하는 연결구가 있겠죠. 이 주입구의 기준도 있습니다. 화재 예방상 지장이 없는 장소, 주입관과 결합할 수 있고 새지 않아야 한다. 뚜껑을 설치해야 한다. 휘발유 변경 정전기에 의한 재해를 받을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접지 전극을 설치한다. 정전기 방지를 하기 위해서죠. 그리고 인하점 21도 미만의 오개탱크 주입구는 이런 게시판을 설치합니다. 게시판은 오개저장 탱크의 주입구라는 표시를 하고 유별, 분명 및 주의사항, 이것도 이제 알아두셔야 되겠죠. 유별, 분명, 주의사항을 필수적으로 표시한다. 그리고 주입구에는 이제 주입하기 위해서 이동 탱크의 연결 호수를 연결하고 분리하고 하면은 이 위험물이 누출될 우려가 있겠죠. 이는 방류턱을 설치하거나 지주 설비 등의 장치를 설치한다. 이렇습니다. 이 주입구가 있으면 이렇게 방류턱을, 이게 이제 방류턱이죠. 여기 주입구고 방류턱을 설치하고, 게시판은 유별, 분명, 주의사항 표시판, 그리고 위험물 오기 탱크 주입구라는 게시판을 이렇게 함께 이 주입구의 게시판이죠. 이 주입구의 게시판입니다. 그리고 오개 저장 탱크에 이제 펌프 설비, 오개 저장 탱크에 그 위험물을
뺏기 위해서 또는 공정으로 보내기 위해서는 펌프가 필요하겠죠. 근데 펌프는 펌프실에 이렇게 안전하게 펌프를 설치하는 방법과 펌프실을 설치하지 않고 옥 위에 이제 펌프를 설치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펌프실에 설치할 때는 이 펌프실의 이 기준이 아주 상세하게 있습니다. 펌프 설비 주위에도 3m 이상의 공지를 보유한다. 그러니까 5개 탱크에도 위험물의 양에 따라서 사방으로 이 지정수량의 배수에 따라 공지를 보유하지만 또 여기에 펌프 설비가 있다면 펌프 설비 주위에도 공지를 보유한다 이겁니다. 그러면 펌프실을 설치할 때의 기준이 아주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참고하시고 이렇게 펌프를 안전하게 이제 펌프실을 설치해서 집을 설치해서 이렇게 하는데 이 오개 탱크도 당연히 보유 공지를 확보해야 되지만은 이 펌프실도 3m 이상의 보유 공지를 확보한다 이거죠. 그리고 오개 탱크와 펌프실 사이에는 오개 탱크 보유 공지의 3분의 1 이상의 거리를 유지하면 된다 이겁니다. 많이 뛰어도 좋지만 이건 이제 오개 탱크의 보유 공지의 3분의 1 이상 거리를 유지하라 했습니다. 펌프 설비의 게시판도 유별, 분명, 그리고 위험물 게시, 주의사항 표시판이죠. 펌프실을 한번 보면은 이렇습니다. 옥내 탱크 저장소와 거의 기준들이 다 들어있죠. 환기 설비가 있고 채광 설비, 지붕은 가벼운 불연 재료로 조명 설비, 그리고 집유 설비, 이렇게 경사지기에서 집유 설비하고 창은 망임유를 한다. 그러니까 옥내 저장소나 옥내 탱크 저장소의 그 건물의 기준과 거의 같습니다. 거의 뭐 환기 설비, 채광 설비, 지붕은 가벼운 불연 재료로 출입문은 가벌종 방안문으로 바닥에는 집유 설비, 그리고 문턱 높이, 그리고 창의 유리는 망임유리로. 여기 이제 문턱은 옥내 탱크 저장소는 그 위험물의 양을 다 수용할 수 있는 문턱의 높이로 해야 되지만 여기는 이제 그 기준이 아니고 0.2m, 20cm 이상으로 하도록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펌프실이 아닌 이렇게 옥 외에 설치할 때 대부분의 오개 탱크 저장소가 거의 90% 이상이 이렇게 펌프실이 아니고 옥 외에 이렇게 설치를 합니다. 현장에 가보면 다 이렇게 옥 외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옥 외에 설치될 기준은 펌프 설비 주위에는 여기도 3m 이상의 공지를 보유하고, 그리고 이 또 펌프실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펌프 설비로부터 옥외 저장 탱크 사이에는 해당 옥외 저장 탱크 보유 공지의 3분의 1 이상의 거리를 유지한다. 그리고 펌프 설비의 그 직하의 집안면 주위에는 15cm 이상의 턱을 설치해서 이제 누출되는 위험물을 가두겠다는 거죠. 그리고 불침륜 재료, 그러니까 방수 조치를 하고 낮은 부분에 집유 설비를 한다. 그리고 사료 위험물, 불수용성 위험물이 수용성 위험물에 해당이 안 됩니다. 이 알코올류 등
이런 건 해당이 되지 않고, 사료 위험물은 집유 설비에 유분리 장치를 설치한다. 이 유분리 장치가 아주 이제 기준이 특이합니다. 옥외 탱크 저장소의 방류제는 유분리 장치를 하는 기준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펌프 설비에는 이렇게 여기도 이 15cm 이상의 턱을 설치해서 여기에 집유 설비를 하고, 이 집유 설비에 연결해서 이렇게 유분리 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옥외 탱크와 펌프와의 사이에는 이 옥외 탱크 보유 공지의 3분의 1 이상의 이 거리를 띄우도록, 이것도 보유 공지죠. 그리고 이쪽으로는 3m 이상의 공지를 확보한다 이겁니다. 펌프 설비 선택, 펌프 실을 할 것인지 옥외 펌프를 설치할 것인지는 설치자가 선택해서 하면 되겠습니다. 펌프실 외의 장소, 옥외에 설치하는 장소, 구체적으로 보면은 이 펌프가 이제 작동하면서 누출된 위험물을 가두겠다는 의미에서 15cm 이상의 턱을 설치하고, 그리고 이게 방수 조치를 하고, 낮은 부분에 집유 설비, 웅덩이를 만들어서 고이게 하고, 그리고 집유 설비에 연결하여 이렇게 유분리 장치, 이 유분리 장치는 주유 취급소에 유분리 장치가 있죠. 그게 이제 유분리 장치의 유분리조의 기준 없습니다. 유분리조를 뭐 3단으로 해야 된다, 몇 단으로 해야 된다, 이 최소한의 크기, 깊이, 이 가로, 세로, 높이, 깊이 이런 기준이 전혀 없습니다. 근데 뭐 청의 지침에는 이 정도의 크기로 했으면 하는데, 이는 하나의 지침일 뿐입니다. 그래서 저 책에는 특히 위험물 관련해서는 위험물 안전관리부 시행규칙 별표 4에서부터 뭐 16, 17, 18까지 기준이 있지만은 하위의 법도 아니죠. 세부 기준은 소방청장고시로 이제 법규성, 법규성이 있지만은, 청량고시까지는 법규성이 있지만은 청의 지침은 법규성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 책에서는 전혀 언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게 이제 관서에서 이렇게 하라고 지도를 하고, 일부의 소방서 담당자는 법규성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하지 않으면 허가를 내주지 않겠다 이렇게 하고 있지만은, 사실은 민원이 이제 이 거부를 한다니 반발을 하면은 문제가 생기죠. 그러니까 특히 위험물 관련 기준에서는 법규성이 많이 미비되고 지침으로 이래 많이 이 전달이 관세에 되고 있는데, 이 유분리 시설의 이것도 이제 기준이 전혀 없고, 뭐 웅덩이를 몇 개를 해야 된다, 또는 최소의 크기, 웅덩이 크기는 얼마나 된다, 기준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게 참고하시고, 그러면 이제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림의 탱크는 휘발유 50만 리터를 제작하는 경우에 펌프 설비 주유의 공지와 펌프 설비와 옥외 탱크의 최소의 공지를 구하시오. 그러면 이렇습니다. 휘발유 50만 리터는
지정수량으로 하면은 지정수량 200이죠. 그러면 위험물 배수로는 2,500배가 됩니다. 그럼 2,500배가 되면은 이 5개 탱크의 보유공지는 표에 의해서 여기에 해당되죠. 12m. 그러니까 사방으로 12m 이상의 공지를 확보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공지를 이렇게 확보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 펌프 설비는 이렇게 펌프 설비도 이렇게 이 턱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펌프를 기준으로 합니다. 펌프를 기준으로 해서 3m의 공지를 이렇게 확보하는데 이 빨간 점선은 3m의 펌프 설비 주의 공지입니다. 그러면 이제 펌프 설비와 5개 탱크의 그 공지는 얼마를 해야 될 거냐? 그러면 이 12m의 3분의 1 이상의 이 공지를 확보하라 했죠. 그럼 12m를 3으로 나누면 4m 이상의 이 공지를 확보해야 됩니다. 그렇게 그리고 5개 제한 탱크의 밸브 그리고 배수관 위험물도 이제 인하고 아웃하고 하면서 이제 이물질인 이 물등은 이제 아래 부분에 이 위험물의 비중이 높으니까 아래 부분에 고이겠죠. 이 배수하기 위한 배수 배관과 밸브를 설치해야 되겠죠. 이것도 탱크 옆판에 설치해야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바닥면에 설치하면은 지진등에 손상 우려가 있겠죠. 그런데 지진등에 손상 우려가 없는 방법으로 배수관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밑판에 이렇게 설치를 해도 된다. 그리고 부상 지붕 탱크 뜰부자지요. 그러니까 지붕이 아래 위로 움직이는 탱크입니다. 부상 뜨는 탱크죠. 부상 탱크는 또 상생 기준이 있습니다. 지진 등에 의한 부상 지붕 또는 옆판에 손상을 주지 아니하게 설치해야 되고 저장탱의 위험물 안전관리에 필요한 가동 사다리 움직이는 다리죠. 지붕이 왔다 갔다 하니까 이 움직이는 여기에 지붕으로 갈 수 있는 가동 사다리나 회전 방지기구, 검측관, 샘플링 설비 등 및 이에 부속하는 설비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않아다. 지진 등의 부상력 옆판에 손상을 주지 아니해야 한다. 다만 이런 구조는 이런 설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내용입니다. 자, 오늘은 이것으로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